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돈이 좀 더 모이면, 시간이 좀 생기면, 마음이 좀 정리되면, 그런데 그 준비가 다른 때가 실제로 온 적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왔어도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미루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완벽주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함정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 함정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로막아 왔는지, 그리고 인생을 대충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왜 더 잘 풀리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결국 더 오래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되는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깊게 찾아올 것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 5가지. 1. 완벽주의보다 시작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해야 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이 믿음이 완전히 반대라고 말합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됐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 감정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흔히 완벽한 결과를 내는 사람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완벽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핸디캡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이유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준비가 아직 덜 돼서라는 말이 바로 그 이유들입니다. 흔히 대충 산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준비, 완벽한 기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첫 발을 먼저 뗍니다. 시작을 대단한 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가볍고 그 가벼움이 결국 더 많은 것을 해내게 만들죠. 이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것은 실행력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났을 때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분비됩니다. 즉, 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뇌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인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덜 무너진다.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문제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에서 온다. 야생동물은 실제 위협이 있을 때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만 인간은 머릿속으로 위협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못하면 어쩌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하루 종일 몸 안에 코르티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보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고 실패 후 더 빠르게 회복하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덜 몰아붙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멀리 간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실수할 때 자책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반면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 이번엔 이랬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또한 대충 사는 사람들은 쉴 때 제대로 쉽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대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멈추는 것에 죄책감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것은 자신에게 여백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 대충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를 덜 두려워한다. 심리학자 캐롤 드웰 박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실패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이 방법은 잘 안 됐다는 정보로 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방법을 바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드웹 박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이후에 쉬운 문제만 골랐습니다. 실패해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열심히 했구나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과정이 의미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성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전을 멈추고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실패를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인정한 뒤 비교적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대단한 의지력이나 강한 멘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것은 실패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이번 방법이 잘 안 된 것뿐이라는 시각입니다. 그 분리가 가능한 사람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어려웠던 때입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4. 지나치게 남 눈치를 보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삶의 중심이 밖에 있는 외적 통제감과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내적 통제감입니다. 외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반응과 평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비판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 기준을 두면 늘 부족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반면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기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며 나이 들수록 더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입니다. 완벽주의의 상당 부분은 사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잘 못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시작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당사자는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뭔가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사람만이 작은 성장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남의 반응을 지나치게 먼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정의 최종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정은 비교적 빠르고 결정 후에 후회가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은 남의 시선을 삶의 기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눈치를 보는데 쓰일 에너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모이고 그것이 결국 더 자기다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5. 인생을 너무 무겁게 들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통제 환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계획하고 더 완벽하게 관리하면 인생이 뜻대로 될 거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강할수록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좌절과 불안도 더 커집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심리적 유연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딱딱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줄 알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삶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어떤 일은 흘러가게 둬도 되고 어떤 실수는 웃고 넘겨도 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50에서 60대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경험이 오히려 유연성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이 포기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느 순간 손을 놓을 줄 압니다. 이것이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 힘 안에 있고 무엇이 내 힘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것은 적당한 순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불안을 줄이고 삶을 더 가볍고 오래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은 3가지입니다. 첫째, 5분 시작법.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뒀던 것을 딱 5분만 해보십시오.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면 5분만 걷기,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5분만 스케치해보기, 글을 써보고 싶었다면 5분만 한 줄 써보기입니다. 5분이 끝나면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작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뇌가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5분만 해보십시오. 결과에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둘째, 자기 연민 연습.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걸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괜찮아.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실제로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멀리 간다는 것이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잘 안 됐던 것 하나를 떠올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셋째, 나만의 잣대 찾기. 내적 통제감을 실제로 높이는 연습법인데요.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3가지는 무엇인가? 돈, 건강, 가족, 취미, 자유, 배움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도 적어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 2 목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두 목록이 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의 시선, 비교, 쓸데없는 걱정에 정작 귀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록 자체가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찾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대충 산다는 게 나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는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값집니다. 이제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그 조금 대충이 쌓이면 결국 자기답게 살아온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나도 이 부분이 아직 어렵다 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그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